여러분들 오늘의 문제 시작할까요? 자, 오늘 이제 지금 우리 저번에 그 행정행위 이제 들어갔죠. 행정행위 파트는 좀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우리 행정행위를 들어갈 텐데, 자, 오늘의 문제는 이 문제거든요. 보세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조금 이제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 올해 3월 달에 무슨 법 만들어졌습니까? 행정 기본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진 거 아시죠? 자, 그 기본법의 내용입니다. 기본법의 내용인데, 자, 이 기본법에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할 게, 이 행정기본법에 지금 이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최근에 거기 지방직 7급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 지방직 7급 시험이 나왔던 거야. 그래서 제가 좋은 문제라서 제가 가져와서 우리 같이 풀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들어가 볼게요.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입니다. 자, 생각해 볼게요. 행정청이 나한테 처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처분이 위법이에요. 잘못됐죠? 잘못된 것을 나중에 없애는 걸 뭐라고 합니까? 잘못된 걸 나중에 없애는 걸 우리가 취소라고 해요. 그죠? 근데 맨 처음에 잘못된 게 아니고 적법이에요. 적법한 걸 일정한 사유가 생기니까 나중에 없애는 걸 뭐라고 해요? 철회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취소와 철회는 그 차이죠. 다시 한번. 철회는 맨 처음에 처분은 잘못됐었다, 적법했다. 그런데 그걸 어떤 일정한 사유가 생기니까 나중에 없애는 건 뭐라고 한다? 철회.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적법이다, 위법이다. 잘못됐죠? 근데 그거를 나중에 없애는 건 취소입니다. 아시겠죠?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행정청이, 자, 예를 들어서 행정청이 A라는 사람한테 처분을 했는데 이 처분이 뭐예요? 적법합니다. 적법. 근데 이 적법한데 이 행정청이 나중에 적법한 걸 나중에 이걸 뭐 한다고요?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 처분이 무슨 처분이냐면 수익적 처분이야. 수익이라는 말은 A한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좋은 건데 이걸 처리해버리면 이 사람의 여러분 뭐가 깨집니까? 신뢰 깨지겠죠. 그러니까 이 수익적 처분을 처리할 때는 자유롭다, 제한된다, 제한돼야 돼. 그래서 바로 여기 있는 이 우리가 보고 있는 행정기본법에 철회 사유 있죠? 철회 사유가 바로 3가지가 나와 있어요. 3가지가.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은 정리할 첫 번째가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가 뭐했다? 발생을 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 금방 또 수업이 끝나가지고 목이 좀 안 좋은데,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법에서 정한 철회 사유가 있으니까 철회할 수 있겠죠. 법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법령 등의 변경이나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사정 변경 같은 게 생긴 겁니다. 사정 변경. 그러니까 맨 처음에 처분을 할 때하고 지금 상황이 바뀐 거예요. 사정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게 된 경우가 있다는 거지. 이런 경우도 당연히 처리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그럼 이렇게 세 가지가 바로 무슨 사유? 철회 사유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됐죠? 그래서 일단 그러면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철회 가능하다. OX, X. 아시겠죠? 그죠? 이 3가지가 바로 법에 나와 있는 철회 사유다. 됐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지문을 가보시면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법령이나 행정규칙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뭐라고 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은요, 뭐라고 돼 있냐면 행정청은 처분을 법률이 있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돼. 따라서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뒤에 단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뭐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행정청은 어떤 처분을 할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신호기. 여러분, 신호가 빨간색이라면 운전자들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호기의 신호 하명인 거 아시잖아요. 그럼 자동화된 하명이죠. 자동화된 처분이죠. 이렇게 신호기 신호처럼 자동화된 처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자동화된 처분을 하려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돼요. 따라서 여기 있는 법령이나 행정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가 아니죠. 잘못됐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리고 또 하나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재량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하려면 기속일 때지. 재량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잘못된 거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시면 보세요. A라는 사람이 행정청한테 뭘 해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행정청이 A한테 처분을 하기 전입니다. 이 사이에 만약에 법이 개정돼 버렸습니다. 그럼 행정청은 처분을 해줄까 말까는 무슨 시법? 이건 많이 배우시죠. 신청시법입니까? 바뀐 처분시법입니까? 처분시법 바뀐 법이잖아. 바뀐 법을 따른다면 따라서 신청 당시 법에 따른다. 잘못된 거 아시겠죠? 처분시법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새로운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법령 등의 효력 발생 전에 보세요. 그 법령 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돼 종결된 사실관계. 그러면 이거잖아요. 자, 새로운 법이 지금 제정되거나 새로운 법이 개정됐는데 그 전에 뭐라고요? 완성되거나 종결돼 버렸잖아요. 이미 끝났죠. 그러면 이 새로운 법을 이미 끝난 과거에 적용하는 건 무슨 소급표라고 합니까? 진정소급표잖아. 그럼 여러분 진정소급표는 허용됩니까? 금지됩니까? 금지되잖아요. 따라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네요. 그래서 당연히 진정소급표는 금지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만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자,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의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처리 가능한 게 아니고, 아까 처리 사유가 세 가지가 있었죠. 법에 정한 처리 사유가 있을 때, 두 번째가 법령이 변경하나 사정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습니까? 당연히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됐다. 그 다음에 행정청은 법령이나 행정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가 아니고라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완전히 자동화하는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데 뭐가 있으면 안 돼? 재량이 있으면 안 된다. 됐죠? 잘못됐고, 그 다음에 신청시하고 처분시 법이 다르다면 무슨 시법에 따라 세워가고 결정이 아니라 바뀐 처분시법이 따른다. 그래서 답은 4번만 맞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정기본법의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중요한 문제, 제공의 문제니까 다시 한번 틀리지 않도록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문제를 마무리하고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